2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공수처 신설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조 수석의 발언 내용 등을 유재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를 다시 강한 어조로 촉구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공수처 도입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조국 수석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와 옥상옥 기구, 중립성 문제 등 공수처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먼저 검찰의 기소 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도 넘었다며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을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꼬집은 겁니다. 조국 수석은 이어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다. 검찰의 힘이 약화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설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저항이나 반발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선 검찰 반발 무마 등 다른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국회가 책임지고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이중포석의 압박 발언입니다. 조국 수석은 상설 특검 등 다른 대안이 있는데 공수처가 굳이 필요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상설 특검제는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 조 수석의 말입니다. 조국 수석은 국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수사 중립성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공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정 찜찜하고 불안하면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에서라도 빼고라도 공수처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청와대 요구에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어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오늘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오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 등 7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들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어제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 대해선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 대해선 금고 1년 6월에서 2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업입니다. 좀 일각에서는 이 의료 과실을 비전문가가 이제 입증해야 하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보여주는 판결이다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판결은 법률 전문가의 이제 재판부에서 하는데 이제 재판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료 이제 소송, 이제 의료 소송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될 수도 있고 어제 판결이 난 것은 형사 소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사 재판이든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든 간에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그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어떤 입장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소송 절차에서는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데 감정인의 의견, 다시 말해서 이런 의료 소송에서는 그러한 감정인들이 다들 의사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의사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제는 개편이라고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좀 의사들이 아무래도 좀 의사들의 어떤 과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점이 하나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어제처럼 이런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그 형사 재판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의료 소송 같은 경우 그간의 좀 국내 판례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뭐 그간의 의료 소송 같은 경우 환자 측의 승소율이 뭐 지나치게 낮다, 뭐 4 내지 5%밖에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는데 뭐 그만큼 의료 소송에서 이제 병원을 상대로 해서는 승소하기가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진료기록부 간정 신청도 하고 뭐 또는 신체에 대한 이제 신체 감정도 하고 이런데 그러한 감정인이 마찬가지로 또 의사들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환자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우리나라 국내 판례의 흐름이 결국은 이제 병원을 상대로 한 그러한 좀 승소가 좀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해외는 어떻습니까? 네.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전 세계의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가까운 우리 일본 이제 법제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런 일본의 어떤 사례를 조금 보니 조금 재밌는 것이 그 일본의 어떤 그 의료와 관련된 그 형사 사건의 판례를 검색해 보면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의사들에게 무죄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유죄를 선고하기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한 어떤 형사재판의 대원칙상 그 의료진의 과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결국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미 그 형사처벌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과연 또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고려를 해서 그 형사적으로 어떤 기소를 하기보다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좀 아이들 죽음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물어야 되는 건지 좀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 파일. 오늘은 5.18 망언과 혐오 표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5.18은 폭동이다.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5.18 유공자란 괴물 집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주최한 5.18 관련 토론회에서 쏟아진 망언들입니다. 망언. 사전을 찾아보니 망언의 망은 망령되다 할 때 망자를 써서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또는 그 말이라고 망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허튼 소리, 망발, 헛소리 이런 단어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 허튼 소리, 망발, 5.18 망언을 두고 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며 방어했습니다. 당연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5.18 망언은 해석의 영역이 아닌 사실, 팩트의 문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란 표현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떠나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라는 지만원 씨의 주장은 대법 확정 판결로 이미 거짓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5.18은 폭동이 아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두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해명 아닌 해명.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는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 자체가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면 그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선동의 문제다라고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사실과 해석도 구분을 못하는 거라면 나경원 의원 본인을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서도 제1여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고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섞어 쓴 것이라면 아무리 정치판의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 해도 그러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라는 김순례 의원의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런 망언들은 기본적으로 이쪽과 저쪽으로 편을 가르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적이고 혐오적 표현을 전제하거나 혐오 표현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망언과 혐오 표현이 드셀수록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그 말을 한 발화자의 입지는 굳건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대회에서 태극기 부대들이 몰려가 김진태와 김순례를 연호하고 환호하는 게 그 단적인 예입니다. 혐오, 싫어하고 미워함, 싫어하고 미워하는 생각이나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혐오를 입 밖으로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단순 표현을 넘어 전우용 교수 말대로 선동의 문제로 이어질 땐 더욱 그렇습니다. 나치 처벌법과 홀로코스트법으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 처벌법과 혐오 표현을 선동죄로 처벌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혐오 표현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짓과 가짜뉴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오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취재 파일 김태현입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오늘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판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재판 불복 유감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부가 오늘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수천억 원대의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노조의 추가 임금 지급 요구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오늘 근로자들에게 원금 기준 3,12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기아차의 당기 순이익, 매출액, 보유 현금 등을 비춰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그 돈 지급해도 회사 경영엔 큰 무리가 없으니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소송 신해칙 적용 기준 관련해 회사 측의 경영상 어려움 주장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기아차는 선고 직후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총은 더 나아가 입장문을 통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 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았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재반 사전과 노사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성실 원칙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 재량적, 편파적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총 입장문 내용입니다. 기아차 노조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 노조 얘기는 꺼내기도 힘든 시절인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정부 행정 지침까지 끄집어내서 법원 판결이 주관적, 재량적,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는 경총. 결은 다르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조작 유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응이 겹쳐집니다. 판결 당일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이른바 적폐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 하고 연일 판결이 부당하다며 국회로 기자들을 불러 모아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 간담회까지 여는 민주당.
흔히 세간에선 법은 가진 사람, 힘센 사람 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집권 여당이 당 차원에서 전경련과 더불어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경총이 저렇게까지 거세게 반발하는 걸 보니 법이 꼭 가진 사람 편은 아닌가 하는 별스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이 관련 요청을 받고 국회에 어제 이런 입장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법농단 재판 관련 영장 업무 전담 법관을 늘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재판부를 한 곳 줄여 4개 재판부를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민생사범 위주로 4천여 명 규모의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난민 인정 신청자 등 보호소 입소 대상 외국인들에 대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나 친인권적으로 보호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법제처가 오늘 구미에서 구미 산업담지 입주기업 대표 등과 혁신성장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건의에 대해 김효숙 법제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